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똑새입니다. 똑달입니다. 네, 오래된 비밀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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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된 비밀의 오늘 할 부분은 재우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네. 와, 이거 뭔 말일 것 같아요? 재우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그릇이 있대요. 네. 마음의 그릇에 재운이 담겨져 있는데 그 재운은 물과 같대요. 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똑달린 마음속에 그릇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자, 물이 돈이에요, 돈. 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출렁출렁? 네. 그러면 밖으로 흐르겠죠. 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출렁다리처럼 출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깨지지 않을까요, 그릇이? 그릇도 깨지겠고 물도 다 넘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면 마음의 그릇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그릇이 흔들림 없이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돈이 많으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기쁘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불안해요.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하는 경우, 이거는 바로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돈이 나한테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을 때 이런 불안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도둑놈이 와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을까? 도둑놈은 조금 저런. 저도 그런 걱정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돈이 너무 많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똑달림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돈이 없으면 그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거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그래서 뭐요? 돈이 많으면 나한테 이만한 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죠. 난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불안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자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그릇. 네. 이 마음의 그릇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넘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해요? 돈을 써요. 써요. 좋은 일에. 그래서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네. 신문이나 세계의 뉴스들 보면 가진 자들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들은 바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나간 만큼 자연스럽게 다시 나에게 돈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반대로 구두쇠 있죠, 구두쇠. 네. 구두쇠는 어떤지 알아요? 1원도 안 써요? 네. 돈을 그냥 움켜쥐고 쓰지도 않고. 아니,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뭐를 쓰려고 버는 건데 왜 하나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무조건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물론 모으기만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 못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금을 할 수 있는데 저금을 하고 계속 모아두기만 하면 뭐 좀 그래도 쓸 줄을 알아야죠.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으는 단계가 필요하긴 한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 쓴 만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큰 부자가 되는 원리인데요. 네. 여기에 사례가 하나 나와요. 10년 전에 IT 벤처 산업이 부흥기를 맞아가지고 주식으로 대박 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때 A씨라는 사람이 벤처 사업을 이끌면서 주식 시가총액만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왜 부자가 됐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IT 벤처 사업. 근데 갑자기 그 IT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에 이렇게 귀를 닫았대요.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믿고
이런 말도 했대요. 나는 돈만 믿지 사람은 믿지 않아. 이런 말을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게요?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이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고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떠나가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 IT 벤처 산업이 갑자기 거품이 꺼지듯이 사르륵 주가가 막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다 갑자기 거품 사라지듯이 탁 한 거나 보죠? 네네. 그랬다가 결국에는 회사 대출금도 못 갚아서 감방에 갔대요. 완전 극으로 처음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 그래도 근데 잘 나가다가 조금씩 인기가 떨어져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되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부자 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감옥까지 갔어요. 이 사람의 행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행운은 있었어요. 그쵸? 네. 갑자기 부자가 된 행운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어땠냐면 이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적기도 했고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이 없었어요. 흔들렸던 거예요. 아까 마음이 흔들리듯이. 왜냐면 참모진을 못 만난 거예요. 아까 주변에 사람들을 못 믿었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질 않고 다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욕심만 심했지 그 그릇을 잘 가꾸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부자로 살려면 마음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재우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재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 개미 중에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닮고 싶은 분이 바로 박용옥 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돈 일하게 하라 이 책에 오래된 비밀에서 말하는 재물의 운을 담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 그릇이 돈보다 커야 한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욕심내가지고 많은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도 그 말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매월 월급식으로 주식 계좌에 넣고 투자 원금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예요. 배당금을 찾아 쓰지도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미만이었던 돈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투자를 하니까 어느새 투자금이 3억 원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식이 하루에 1, 2%, 3, 4% 빠지는 거는 보통 있는 일이죠. 근데 투자금이 3억 원이라면 1%만 움직여도 3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3%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9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적은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900만 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주식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달에 2%의 수익률만 내도 6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회사에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내가 600만 원의 월급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전업 투자가로서 한 6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전업 투자자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게 전업 투자가로 나서면 원금 3억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박용원 님은 계좌에 1,500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만 왔다 갔다 해도 15억 원이 줄어들기도 한대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보통 1%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 동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식 투자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박용원님은 우선은 마음의 그릇부터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수련도 평범한 사람보다는 월등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큰 돈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이 부자가 된 거는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우선은 마음부터가 일반인과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달님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똑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좀 묘했어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부를 하고 돈을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네.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공부도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죠, 똑달님. 네. 안 보여요. 안녕.